쌤입니다. 23학년도 고3 5월 환경평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위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5문제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5문제만 푸는데 몇 번 문제냐면 16번, 그 다음에 19번, 17번, 18번, 6번인데 뭐야 6번은 뭐야 갑자기 뜬금없어요 좀 6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6번 문제는 아까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한테 배우는 친구도 뭐 보냈지만 6번이 킬러였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오답률 5위가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냐? 지금 보면 이제 등급 컷이 EBS 기준으로는 EBS는 지금 얼마냐면 생명과학원이 42, 38이거든요. 이상해. 42, 38, 1, 2, 그 다음에 32, 3 이렇게 되는데 메가는 지금 얼마냐면 메가가 어디 있어? 45, 40이야. 많이 차이 나죠? 45, 40. 이게 메가고 그 다음에 EBS고. 그러면은 이투스는 어떠냐? 이투스는 45, 39예요. 이투스는 45, 39.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메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등급 컷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 순서대로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작년 수능에 비하면 난이도는 없죠. 5월 학점은 난이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유전 파트도 뭐 상당히 비꼬거나 뭐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이제 확률 문제를 어렵게 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시험 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45, 40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지금 고3 뭐 고3만 있으니까 45, 40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껴들어 왔다는 가정하에서는 거의 이게 맞다라고 보고 이거보다 더 냉정할 수도 있어요. 네, 냉정할 수 있어요. 1등 컷이 만약에 이게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47, 뭐 42, 45 이렇게 되겠죠.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난이도라고 봅니다. 그 난이도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16번부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문제인데 넘겨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다. 독립됐다는 거고, 독립인데, 여기 보면 A, B, D가 대림유전자가 세 종류예요.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서 결정된다 했으니까 단일인자 유전이고, 복대립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A가 BD에 대해서 우성이고, B는 D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A, B, D, 우열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하고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뭐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표현형은 몇 가지냐? 완전 우성일 경우에는 표현형이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세 가지는 A의 표현형, A가 하나라도 껴 들어가면 A고, A가 없고 B가 하나라도 껴 들어가면 B고, D는 뭐 DD겠죠, 당연히. 유전자형은 그럼 몇 가지예요? 유전자형은 3, 2, 1, 3, 2, 1 해서 6가지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AA, AB, A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니까 AD, 얘는 BB, BD, 얘는 DD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이 상염색체는 없어요. 다 상염색체예요. 두 쌍의 대립유전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네. 두 쌍밖에 안 돼. 세 쌍도 아니야. 근데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대요. 대문자의 수만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다인자 유전이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가 있는데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난다. 근데 이 A는
표현형이 최대 9가지예요.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그 다음에 R과 S 사이에서는 B가 태어났는데 B에서는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근데 P와 R은 남자고 P와 R 중에 남자가 있고 Q와 S는 여자래요. 오케이? 그럼 이 9가지가 그러니까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어차피 세 가지 표현형이 세 가지잖아요. 최대 세 가지야. 그럼 세 가지나 두 가지나 한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두 쌍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지. 이 유전자가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가 다 이형 접합이라고 하면 이게 다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다른 상념체니까 이게 다른 연관이 돼 있지 않단 말이야. 연관이 돼 있지 않고 복대립 유전자면 이형접합인 염색체의 쌍의 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 1번에 있고 2번에 있다. 그러면 1번, 2번이 다 이형접합이잖아요. 그러면 2에 2제곱해서 그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와요. 자식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는 자식한테 줄 때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어. 스몰 E, 스몰 F.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다 주면은 2개 줄 수, 2개 줄 수 있죠. 2개. 그러면은 라지 E, 라지 F. 근데 뭐가 4가지냐? 그러니까 줄 수 있는 확률의 가지수가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줄 수도 있잖아요. 대문자를. 그러면 라지를 주거나 라지 스몰 F 이렇게 또는 스몰이 라지 F 이렇게 주거나 이게 하나를 줄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4가지잖아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표현형은 0, 1, 2 3가지가 나오죠. 어쨌든 표현형이 대문자를 0을 주거나 1을 주거나 2를 주거나 그러면은 배우자도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0. 그 다음에 0과 1이 만나서 1. 그 다음에 0과 2가 만나서 2 해가지고 0부터 최대 큰 숫자가 4잖아요. 그러면 5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하면 최대 5가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만나서 표현형이 9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게 9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쉬운 거죠. 이게 9가지 줬으니까 쉬운 거지. 경우의 수가 만약에 2나 1이 되면 이게 2야. 그럼 이게 4.5고 이게 1이면은 이게 9잖아.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3이야. 3, 3. 그러면 아주 쉬워졌어. 뭐냐면 남자가 AB고 AD고 여자는 BD고 DD야. 근데 여자 DD가 딱 보이잖아. 여자는 줄 수 있는 유전자가 D밖에 없는데 라지 D밖에 없는데 아무리 여기 AB가 오든 AD가 오든 2가지 표현형밖에 안 되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여자는 무조건 3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야? Q죠, Q. 얘가 Q가 확실해. 자, 그럼 B와 D예요. 그럼 여기서 표현형이 나오면 AB도 있고 AD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다 AB를 넣는 순간에 그냥 해봐도 돼. A와 B가 만나면 AB인데 표현형은 A잖아. A가 무조건 들어가면 A잖아. B가 들어가면 여기 얘네들한테는 A가 없기 때문에 B가 들어가면 무조건 B야. 그럼 이런 경우는 표현형이 A 아니면 B니까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누구밖에 안 돼요? D가 무조건 있어야 돼. 열성이 하나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뭐 2가지가 나오면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밖에 없지. A, D. 그러면 여기 표현형 A, 여기 표현형 A라고 해도 여기 표현형이 B니까 표현형이 A, B, D 3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P야. 그죠? 그럼 다른 색깔로. 그러면 얘가 R이고 얘가 뭐야? S죠? 그럼 나머지 건 뭐 해볼 필요도 없어. 이 E와 F에 대한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뭐야? R과 S 사이에서 B가 태어날 때 B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는 이제 보면 되는데 자, R은 지우고 좀 깨끗하게 R은 A와 B를 갖고 있어요. 지금 R부터 해보면 A와 B를 갖고 있고 S는 D밖에 없기 때문에 A 아니면은 B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현형이 가에 대한 표현형은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표현형 해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0, 1, 2를 줄 수 있는데 1을 2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맨 양 끝단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형접합이 두 개 염색체 있잖아요. 그러면 2의 2제곱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거든. 응? 그 다음에 얘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동형접합이니까 얘는 생각 안 해도 돼. 얘는 확률이 1이야. F밖에 못 주니까. 그럼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이 두 가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지랑 라지 F를 주거나 스몰이랑 라지 F를 주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밖에 딱 못 줘. 그러니까 대문자를 두 개 주거나 하나 주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일단 다 써볼게. 일단 다 써보면 이 대문자의 개수입니다. 대문자의 개수 두 개 조합, 세 개 조합, 세 개 조합, 네 개 조합, 한 개 조합, 두 개 조합, 두 개 조합, 세 개 조합.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에다 네 가지 나오니까 8가지인가요? 그래서 이건 8이지. 틀렸고 가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 이건 뭐 무조건 맞죠.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R과 같은 확률. 그러니까 R이 뭔데? R이 얘잖아요. 그러면 A1 확률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몇 개 들어갈 확률이야? 두 개 들어갈 확률이야. 근데 일단 A, B고 R이 그러면 S는 D밖에 없으니까 A1 확률은 2분의 1이죠. 일단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자가 두 개 들어갈 확률은 전체 이게 8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지운 거야. 8개 중에 하나, 두 개, 세 개네. 8분의 3이죠. 그러면은 16분의 3이 되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19번. 예, 19번도 어려우려다 말았어요. 대부분 이렇게 뭐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이런 것들은 가계도랑 같이 나오면 좀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복잡한 게 없었어요. 이거 넘겨서 좀 보면 가는 라지 H, 스몰 h, 나는 라지 T, 스몰 t. 그러면 다 상염색체 있어요. 이건 또 서로 다른 상염색체 독립에다가 반성 유전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쉽지. 자, 가를 빨간색으로 보면 가가 발현된 사람만 체크해보면 가, 얘도 가죠. 그 다음에 나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나는 파란색으로 하면 얘가 나, 얘도 나, 그 다음에 얘는 나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4번과 5번 사이에서 정상인 얘가 태어났으니까 나가 발현된 거는 우성이야. 우성. 나는 T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죠. 우성이죠. 우성. 자, 그러면 열성이니까 얘 바로 써볼게. 6번은 스몰 t 스몰 t일 거고 나는 스몰 t를 하나씩 줬으니까 라지 t 스몰 t 여기도 라지 t 스몰 t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형접합인 거예요. 4번과 5번은. 그러면 여기다 미리 써놓을게. 4번과 5번에 라지 t와 스몰 t를 더한 값이라고 했는데 라지 t는 얘는 무조건 4번과 5번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에도 여기도 스몰 t고 여기도 스몰 t인데 얘가 나에 걸렸어. 그러면 라지 t 스몰 t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은 없습니다. t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h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h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지금 보면 라지 h 요거는 이 밑에 거를 좀 볼까요? 라지 h를 보면 2번이 지금 보니까 가가 발현이 됐어요. 그죠? 2번이 발현됐어.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0, 1, 2라고 했는데 이게 0이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나?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으니까 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3번은 스몰 h만 있다는 겁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왜 2번 얘기를 했지? 3번이 스몰 h만 있다는 거예요. 스몰 h인데 가에 걸렸어? 그러면 가는 스몰 h에서 발현되는 열성 유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가가 발현되는 스몰 h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은 다 스몰 h밖에 없고 그럼 얘 안 걸렸으니까 라지 h 하나 있고 스몰 h가 하나 있겠죠. 여기 5번도 안 걸렸으니까 라지 h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6번은 무조건 라지 h 스몰 h겠죠. 근데 보면 4번은 라지 h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1이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이 있어야 되니까
5번은 스몰 h, 라지 h 이형 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끝났잖아요. 자, 가는 열성 형질이고, 가는 열성 형질. 그 다음에 원에서 1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 DNA 양. 스몰 h는 하나 있잖아요. 니은이 1이죠? 니은이다. 맞네.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태어날 확률. 자, 일단은 가가 태어나려면 스몰 h로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스몰 h만 있고 얘는 라지 h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 이런 걸 검정교배라고 하죠. 라지 h가 안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예,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나는 라지 h 라지 t만 들어가면 무조건 걸리죠. 근데 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라지 t가 들어갈 확률 4분의 3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8분의 3이니까 틀렸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7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7번까지 하면서 대부분 보면 그 오답률 퍼센트가 되게 낮아요. 예를 들면 아까 16번이 69.1이었거든요. 오답률이. 이거 17번은 57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맞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은 순서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뭘 좀 보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요. 어떤 가족 형질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대림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이거에 의해서 다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두 개는 연관이야. 상염색체 연관이고 하나는 성염색체 있대요. 자, 그런데 굉장히 쉬운 게 힌트가 이게 체세포야, 체세포. 체세포는 EN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엄마 아빠가 한 명씩 있고 이 안에 자녀 1, 2, 3이 있대요.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셋이네요. 핵형이 정상이네. 핵형이. 그러니까 숫자도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정상이다. 어, 핵상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염색체 모양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수가 정상이다. 그러면 하나는 n 플러스 1이었고 하나는 n-1짜리가 결합을 한 거죠.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자녀 1과 2는 정상이고요. 자녀 3만 이제 예,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비정상적인 정자와 비정상적인 난자가 돼서 만난 거니까 비분리가 n 플러스 1, n-1 해서 만나서 2n이 된 거죠. 정상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DNA 상대량은 다 2n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거예요. 상염색체는 라지 A가 하나 있으면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라지 A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는 거야. 여자니까 X염색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스몰 B가 있으니까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고 얘도 라지 D, 스몰 D 다 이형 접합이네. 근데 여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A, 스몰 B 여긴 다 2고 이건 0이니까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경우인데 보시면 이게 잘 봐봐. 이게 보면 남자는 여기가 지금 B가 이상하지? 001이야. 그러면 이게 라지 B인가? 만약 이게 그냥 성염색체라고 하면 여기 라지 B죠? 그러면 라지 B 스몰 B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A 스몰 A고 라지 D 스몰 D고 라지 A 라지 A고 라지 D고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0인 게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남자의 X염색체는 DNA 상대량이 2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번 2가 됐어. 이쪽도 2가 됐어. 근데 여기 2가 된 적이 없죠. 얘가 X염색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요게 이제 요 가운데가 틀렸다는 거죠. 다시 다 지워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001이라는 건 여기는 지금 라지 b가 있고 y염 색채가 있다는 거. 여기도 라지 b 있고 y염 색채, 스몰 b가 있고 y염 색채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 라지 d, 라지 d,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D 얘네들이 7번 염색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억과 니은 중에서 자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서. 근데 니은이 엄마라면 X염색체가 다른 색으로 스몰 BB잖아요. 그럼 아들한테 B밖에 못 줘요. 스몰 B밖에. 근데 아들이 라지 B가 있어. 이 두 사람이 다 아빠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기억이 엄마가 확실하구나. 이게 엄마야. 그죠? 그럼 엄마를 좀 그려보면 엄마는 라지 A가 있고 라지 D가 있고 스몰 D 아이고 여기다 그리면 안 되지. 스몰 A가 있고 라지 D 스몰 D가 있는데 어디에 조합되어 있는지는 아직 안 그렸어요.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있어. 엄마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딸이 있는데 딸은 라지 A 스몰 D 맞죠? 라지 A 스몰 D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야. 그지? 근데 X 염색체를 엄마한테 스몰 B를 받으면 아빠한테 스몰 B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스몰 B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미음이죠. 예, 아빠가 미음입니다. 자, 근데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빠가 이게 스몰 b를 아빠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서 다 받고 아빠한테서는 Y염 색채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일단 적어 놓을게요. 일단 아빠가 라지 A가 있고 아빠가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스몰 B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만약에 아빠한테서 Y를 안 받았으면 저 Y를 안 받았으면 엄마한테서 이걸 두 개 다 받고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렇게 라지 A 스몰 T 스몰 A 라지 D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딸이 비정상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잖아요. 에, 그렇게 보면 리을을 봐봐. 리을을 보면 라지 A, 라지 A, 라지 D, 라지 D니까 이런 조합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딸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리을이 비정상, 그러니까 딸이 비정상이면 리을도 비정상이 돼. 둘 다 비정상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아빠가 맞다는 얘기예요. 딸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얘기고 아빠가 맞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아빠가 정상이야. 그래서 아빠가 스몰 b를 다 줬어. 감수 2분열 비분리에서 스몰 b를 다 주고 엄마한테서 이거를 다 받았어. 아니, 엄마한테서 이걸 다 받은 게 아니라, 다시 정정할게요. 만약에 딸이 이게 비정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딸이 비정상이라면, 자, 아빠한테서 스몰 b 받고, 엄마한테 스몰 b 받았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거 아직 안 정해졌어. 이거 아까 그 상황에서 쓴 거니까, 이건 일단 지울게요. 라지 D나 스몰 D가 어디인지 몰라. 근데 여기 요렇게 돼 있으면 아빠한테서 요 유전자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아빠한테서 요것만 다 받고 엄마한테서는 7번 염색체를 안 받으면은 딸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이러면 딸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들들을 적어볼게. 아들 디귿하고 리를 적어보면 디귿부터 적어보면 라지 A, 스몰 A가 있고 라지 D, 라지 D, BY
리을은 라지 A, 라지 A고 라지 D, 라지 D야. BY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정상이란 거 아니야. 딸이 정상이면 얘네들 다 정상이라는 거니까 리을을 먼저 보면 라지 A, 라지 D만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예. 그러면은 상인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걸 줄 수가 있어. 이게 디귿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 안 나와 어차피. 그러니까 딸이 비정상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은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딸이 비정상이라고 놓고 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검증을 해봤더니 안 돼. 딸이 비정상이라는 거 놓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돼. 딸은 무조건 정상이어야 돼. 자, 그러면 디귿 리을 중에 하나인데 딸이 라지 A 스몰 d를 받았으니까 요렇게 엄마 거는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확정이야. 이렇게 상반 연관되는 게 확정이야.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조합이 바로 보입니다. 디귿이 안 되는 거죠. 라지 A, 라지 D는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디귿 디귿이 아니라 리을이죠. 죄송합니다. 디귿은 되네. 디귿은 되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지 B는 엄마한테서 받고 Y는 아빠한테서 받고. 근데 리을은 라지 A, 라지 D는 아빠한테서 받을 수 있는데 라지 A, 라지 D를 또 받을 수는 없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서만 받은 거야. 똑같은 걸 받았으니까 이분열 비분리된 정자한테서 받았겠죠. 그럼 엄마는 이제 n-1을 준 거고 리을한테 아빠는 n+1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그렇죠. 요 B의 유전자니까 나의 유전자가 요거니까 X염 색채상에 있고 엄마는 라지 A랑 스몰 B, 라지 D. 얘가 이렇게 연관이죠. 라지 A랑 스몰 D. 그러니까 가질 수 있잖아. 스몰 B도 있고 그다음에 염색체 비분리는 이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딸을 정상이라고 딱 단정지어 놓고 하면 빨라요, 사실. 단정지어 놓고 하면 빠른데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검증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18번인데 18번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이 있고 그림 가는 남자 거, 여자는 Q 거. 그리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이게 난자는 이게 세 개는 작게 그리고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더 정확해요. 근데 실제 난자는 이 난자만 할 때 이 세 개는 죽어요. 죽고 얘만 난자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분을 몰아주기 위해서 하나만 살리는 거예요. 양분이 많잖아요. 난자에는. 이거는 극체라고 해서 죽습니다. 네. 정말 예전 교육 과정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전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 표는 지금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기 세포로부터 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기억부터 리을의 8번 염색체 수와 자 8번 염색체 수와 X 염색체 수를 더한 거래. 수야 수. 염색 분체 수가 아니라 그냥 염색체 수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EN이라고 하면 무조건 8번 염색체 2개 있고 X 염색체 2개 있으니까 4가 됩니다. N이라고 하면 8번 염색체는 무조건 하나 들어있고 X 염색체도 무조건 하나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2예요. 여자는 4 아니면 2야. 근데 남자는 봐봐. 남자는 2N이면 X 염색체는 하나밖에 없고 8번 염색체는 2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이야. 무조건 이거 3인데 N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8번 염색체는 무조건 하나, 이게 8번이고 이게 X 염색체라고 하면 8번 염색체는 하나 들어가는데 X 염색체는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 아니면 1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ABCD는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근데 이 ABCD가 뭐냐면 이 숫자도 되고 라지 T의 상대량도 된대. 근데 굉장히 큰 힌트가 뭐냐면 P는 라지 T고 Q는 라지 T 스몰 T예요. 얘는 동형 접하니까 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파란색으로 할게. 얘 숫자를 파란색으로 좀 보고요. 얘 숫자를 빨간색으로 볼 텐데 일단은 여자 거부터 해보면 4 아니면 2입니다. 이 8번 염색체 X 염색체. 그러면 얘가 2N이잖아. 이 3번이 2N이고 이게 N이죠.
그럼 얘는 4고 얘는 2야. 지금 이 8번 염색체, X 염색체를 더한 거를 빨간 숫자로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야. 순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4고 2면 2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1이야. 하나는.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 1, 2, 3, 4 세포 중에 하나래. 그러면 남자는 여기가 2n짜리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3이고 이건 1밖에 안 돼. 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의 DNA 상대량인데 T의 DNA 상대량은 자, T가 어디 있지? T는 네. 아니 제가 뭘 찾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뒤에서 견적된 그림 제가 안 읽어본 게 있는 것 같아서 T의 DNA 상대량 네. 아니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 T는 남자는 라지 T, 여자는 라지 T, 스몰 T라고 했어요. 그러면 X 염색체는 아니겠죠? 이거 두 개 있고 이것도 두 개 있으니까 상염색체겠지? 그 얘기가 있나 본 거야.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 남자는 2N의 세포면 이게 두 개 아니면은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두 개고 염색체가 이렇게 복제된 경우는 네 개죠. 그럼 여기가 복제 전이고 복제 후니까 얘는 두 개고 얘는 네 개야. 맞죠? 그러면 이제 나눠지면 어떻게 나눠지면 절반으로 나누니까 두 개 나눠지고 여기는 하나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라지티의 DNA 상대량이 1이고 여기는 4입니다. 1이야. 여기는 3, 4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복제돼서 2가 되고 나눠져서 다시 처음에 나눠질 때는 2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1로 나눠지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렇게 해서 라지 T 있고 여기 스몰 T 있는데 복제됐어.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각각 찢어지니까 이거 하나 들어가고 이거 하나 들어가니까 라지 T가 염색 분체의 숫자로 보면 두 개니까 2가 되는 거죠. 이걸 또 찢어야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번은 복제되기 전이니까 1이죠. 1이에요. T의 DNA 상대량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랑 1이 나오는 게 있어. 숫자 같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2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B와 C가 2, 5, 1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 지우고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A와 B가 A와 D가 얼마야? 3 아니면 4잖아요. 3 아니면 4인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기억과 리을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 D와 여기 D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염색체 수를 더한 값하고 이쪽에 T의 DNA 양이 같은데 어차피 이거 숫자가 같은 니은 디귿은 3가 아니라 세포 2 아니면 4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리을은 세포 1 아니면 3인데 자, 세포 1 아니면 3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포 1의 이 염색체 수랑 이 T의 DNA 상대량은 세포 1은 이게 3이고 세포 2는 이게 4고 이게 세포 1은 이게 4고 이게 1이에요. 이렇게 같은 조합이 되려면 이게 3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1이고 이게 3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4가 되고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그럼 딱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B가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1 나온 거는 2잖아요. 아, 얘가 2구나.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그럼 4겠네. 4. 그죠?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럼 다 풀었어요. 리을은 3다.
맞잖아요. A는 3이고 C는 2니까 더하면 5니까 틀렸고, 자 2에는 Y염 색채가 있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8번 염색체, X염 색채를 더한 게 하나밖에 없자고 했잖아. 그럼 8번 염색체는 있을 거고 X염 색채가 없다는 얘기니까 Y염 색채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6번은 진짜 어이가 없었어. 이거를 뭐 제가 설명한다는 것도 참 웃긴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질병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독감이야.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병원체는 원생생물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원생생물은 말라리아가 대표적이잖아. 그냥 말라리아만 알고 있어도 돼. 뭐 수면병 몰라도 돼. 근데 말라리아의 매개체는 뭐야? 모기지. 모기잖아. 매개가 되는 생물이 있어. 이게 원생생물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이렇게 하면 질병이 말라리아 이렇게 적어 그냥. 그다음에 얘는 비감염성 질병이잖아. 이거는 그냥 유전병이잖아. 유전병. 그죠? 자, 기억.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리가 없잖아. 이걸 많이 골랐다 이거. 왜 무좀이 가에 속하냐고. 무좀은 뭡니까? 이거 곰팡이. 곰팡이가 왜 원생생물이에요? 곰팡이는 그냥 물론 이 원생생물도 진핵생물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원생생물도 진핵생물에 속해요. 근데 그 말라리아랑은 좀 다르죠. 얘는 그냥 진핵생물에 속하는 균류죠, 균류. 그래서 이 말라리아하고는 전혀 달라요. 원생생물이 아니야.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은 비감염성 질병. 이건 뭐 답은 2번이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